안녕하세요. 방랑 화사가십니다.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이라기보다는 지금 새벽이네요. 정확히 지금 5시 26분입니다. 밤새 잠을 한숨을 못 잤습니다. 저는 원래 증권회사를 다니다가 IMF 때 그만두고 나왔으니 벌써 20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참 별의별 일들을 다 많이 해봤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벌교산 꼬막을 판매하고 또 저카페인 커피라는 커피 원두 그리고 이제 보이차 이런 것들을 이제 도소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별로 주문도 없고 또 사무실 유지 관리도 안 돼서 사무실로 조그만 소호 사무실로 옮겨놓고 거의 집에서 집콕하고 있습니다. 가끔 주문이 있을 때는 이제 배달하려고 나가는 경우에는 거의 집에서 있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또 원래 했던 버릇이 생겼습니다. 다시 증권 시장에 HTS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물 거래는 안 합니다. 선물하고 옵션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방향이 빗나가거나 또 물리거나 그랬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또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만은 선물이나 옵션은 3개월마다 1개월마다 청산이 되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방향성이 틀렸을 때 그 포지션을 계속 홀딩할 수가 없습니다. 손절을 하든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 현물 투자보다 훨씬 더 피가 말리죠. 자칫 방향성이 삐끗 틀렸을 때는 큰 낭패를 봅니다.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장은 당분간 가기가 어려운데 시장은 또 쭈삣쭈삣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장이 참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심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가끔은 멘탈이 붕괴되기도 합니다. 옵션에 있어서 대박은 흔히들 얘기하는 변곡점이 나올 때 발생합니다. 즉 모두가 상방을 외치고 있을 때 하방으로 급선회하거나 모두가 하방을 얘기할 때 상방으로 급반등을 했을 때 특히 V자 국면에서 역 V자도 존재하겠죠. 가장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매매 포인트를 잡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모두 다 올라가고 있는데 하방을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모두가 빠지고 있는데 상방을 잡는다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선물 옵션은 사실 롱 포지션으로 여기서 롱은 좀 길게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롱은 상방에 배팅하는 거고 숏은 하방에 배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롱은 좀 길게 투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옵션 시장은 프리미엄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 달에 한 번씩 청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타임 디케이, 즉 시간 가치가 소멸되면서 방향은 잘 잡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현상도 발생합니다. 옵션 시장에 있어서 가장 수익을 줄 수 있는 생명은 바로 변동성입니다. 주가가 상방하방을 춤을 출 때 오히려 옵션 투자가에게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큰 투자가들은 시장의 안정적인 우상향을 바라지만 저희 같은 옵션 투자가들에게는 시장의 큰 변동성을 항상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이 확대될 때가 우리에게는 기회인 것이죠. 시장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경제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지표들만 보고 또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배팅을 하느냐, 그것도 큰 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많이 관찰하게 됩니다. 현재 시장의 긍정 요인으로는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가 임상을 떠나서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다. 그게 저번 주 말쯤에 나왔죠, 미국에서. 그리고 코로나의 확산이 좀 주춤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 전무후무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 뭐 이 정도가 큰 호재이죠. 또 악재라고 한다면 코로나는 이제 진정이 되지만 코로나 이후에 각국의 지금 현재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은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은 아주 참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순간 투자자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각오는 하고 있겠지만요. 만에 비유가 조금 어설픕니다만은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만 꺼지면 이제 이 불행은 다 없어지고 다시 모든 것이 원위치 될 것 같지만 그 화마가 휩쓸고 간 그 잔재를 보다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까무라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서 우리가 경제 현실을 보았을 때는 참담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긴 복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구가 경미한 곳을 태웠기 때문에 쉽게 복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다행스럽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재산마저도 다 태워버렸다면 그 복구하는 데는 굉장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의 경제 현실을 보면은 어떤 상황인지 아직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지금 당장 끝나더라도 그 참담한 결과를 지금 보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가 조금 더 지속된다면 정말 인내의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이제 악재라고 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경제 지표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으며 또한 그러한 피해들이 얼마 만에 복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복구가 가능한 것이냐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이며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지표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고 또한 무급으로 임시 휴직에 있지만 기업들이 정상화가 안 되면은 그 임시 휴직이 아니라 영구 퇴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실업자들이 다시 재고용될 수 있을 것인가? 흔히 한 조직에서 재직 중에 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은 쉽게 다시 원상 복귀하거나 혹은 다른 데로 이직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새로운 취업자층, 젊은 층들이 계속 커오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젊은 시절에 어떤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쉽게 재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20년 전 IMF 때 증권회사를 퇴직했지만은 그 이후로 경기가 좋아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재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후세들이 계속 성장하고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렇듯이 지금 직장을 잃고 다시 이분들이 재취업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불안한 계층이, 즉 실업자들이 재취업을 못하고 계속 악순환을 거듭할 때 경제는 쉽게 안정화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퇴치됐다. 그리고 유동성이 넘치고 넘친다. 요 호재는 이미 그동안의 반등을 통해서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화마가 지나간 이후에 그 참담한 그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빨리 안정화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향후에 투자에 있어서 경제 지표들을 잘 유심히 보면서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이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러한 경제 지표들이 정상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물론 증권시장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예단이나 예측에 너무 사로잡히면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또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것은 시장에 참여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그 심리 그리고 어떤 강도를 지켜보면서 투자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주절주절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룬 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큰 배팅보다는 조금씩 입질시키는 기분으로 배팅을 해보는 것이 생존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좋은 하루,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